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논의, 우리 중년의 집과 세금,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랑하는 우리 중년 여러분, 최근 언론에서 별표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논의 별표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면서 혹시 내 집과 세금에 대한 걱정이 커지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변화가 노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공시가격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우리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 중년의 안정적인 노후 계획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무엇이며 왜 수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실거주자와 은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부 공시가격, 그 복잡한 이름 뒤에 숨겨진 나의 세금 폭탄.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별표, 공시가격, 별표이라는 용어. 사실 이 공시가격은 우리 집의 세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공시하는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적정 가격입니다. 쉽게 말해 별표 국가가 정한 내 집의 기준 가치 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시가격은 단순히 하나의 기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납부하는 별표 재산세, 그리고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별표의 과세 표준이 바로 이 공시가격에 기반을 둡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기준 등 무려 60여 가지의 행정 목적이 활용될 정도로 우리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이 공시가격이 시장의 실제 거래 가격, 즉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별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별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시세와 공시가격의 괴리를 줄여 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처음 이 로드맵이 발표되었을 때는 공정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문제는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또한 가파르게 오르게 되었고 이는 곧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중년들에게는 이 세금 부담이 세금 폭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공시가격이라는 복잡한 이름 뒤에 숨겨진 나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이제는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2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뜨거운 감자, 왜 수정 논의가 시작되었을까? 정부가 추진해온 별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별표은 당초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로드맵에 대한 수정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당초 계획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의 급변입니다. 로드맵이 처음 발표되었던 시점에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시세가 오르니 공시가격도 덩달아 빠르게 현실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고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시세는 떨어지는데 공시가격은 오히려 오르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세금 부담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세 하락분을 공시가격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이죠. 둘째, 실거주자와 은퇴자의 세금 부담 가중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단순히 주택가격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한 채의 집에서 살아온 실거주자들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높은 공시가격을 적용받게 되었고,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은퇴하여 고정 수입이 줄어든 은퇴자들은 보유주택 외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높아진 세금 부담이 노후 생활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현금 소득은 없는데 세금만 늘어난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온 이유입니다.
셋째,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당초 로드맵은 단계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계획이었지만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커지자 정부도 정책의 속도 조절이나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에 다시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로드맵 수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우리 중년의 집과 세금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3부. 실거주자의 눈물. 집 한 채인데 세금 부담이 왜 이리 클까? 오랜 기간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내 집 한 채. 특히 우리 중년에게는 삶의 보금자리이자 노후의 안정감을 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바로 이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실거주자들은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 없으며 오직 그 집에서 살아가며 노후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니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재산세 부담 증가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과세 표준도 올라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재산세는 매년 2회 납부해야 하는 고정적인 지출인데 그 금액이 커지니 가계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이 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담 증가입니다. 종부세는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을 넘어서는 주택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더라도 매년 꾸준히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실거주자들은 보유한 주택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으므로 높아진 종부세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지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하거나 줄어든 중년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 실거주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공시가격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은 내 집이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라 짐이 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실거주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부. 은퇴자의 절규. 연금으로 세금 내는 불안한 노후. 실거주자 중에서도 별표, 은퇴자, 별표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직격탄을 맞은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하고 노후에는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지만 높아진 세금 부담이 그 꿈을 산산조각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자들은 대부분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제한된 연금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히 늘어나면 노후 생활비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첫째, 연금만으로 세금 내기에도 버거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매달 받는 연금은 식비, 병원비, 관리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로도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재산세와 종부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면 은퇴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커집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은퇴자들은 늘어난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는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심리적 고통은 물론 다른 거주지를 마련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셋째, 노후 계획의 전면 수정 불가피입니다. 은퇴자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미리 재정 계획을 세워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 증가는 이러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은 투기 세력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싶은 소박한 바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러한 은퇴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은 단순한 경제적 고통을 넘어 삶의 기반을 흔들고 희망마저 앗아가는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합니다. 5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실거주자와 은퇴자에게 큰 부담을 주면서 정부는 2025년부터 적용될 로드맵의 수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첫째, 별표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속도 조절 또는 퇴직 별표가 핵심 쟁점입니다. 당초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시세에 근접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실화율 목표치를 낮추거나 현실화 속도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로드맵 자체를 폐지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또는 세부담 상한 조정 등의 세금 완화 방안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면 세금 자체를 감면하거나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주택 실거주자와 고령 은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합리화입니다. 현재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세가 급락하더라도 공시가격은 이에 맞춰 하락하지 않아 괴리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모색하는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의 균형점 찾기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정부의 세수 확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조세 부담 능력과 정부의 재정 여력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2025년에 우리 집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정부의 발표와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부 우리 중년의 집과 세금,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현명한 대응.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논의는 우리 중년의 집과 세금, 그리고 노후의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변화하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책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의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의 발표나 언론, 보도를 꾸준히 살피고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보유주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나의 집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재산세와 종부세는 얼마나 부과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소득 상황은 어떤지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세금 부담을 계산해보고 노후 재정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 혹은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세금 절감 방안이나 노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택연금 등 노후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단순히 세금 부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주택 보유의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은 단순히 세금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자산입니다. 당장의 세금 부담 때문에 무조건 매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주택시장 전망과 나의 노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와 정치권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거주자와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고통을 정책 결정자들이 인지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중년은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축이며 우리 집은 평생의 노력이 담긴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공시가격과 세금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앞에서 불안해하기보다는 현명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